안녕하세요. 김신철 변호사입니다. 주변을 보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저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배우자 일방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독촉에 시달리는데 그 빚이 다른 배우자에게 넘어오게 될까봐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걸까요?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빚 때문이라면 굳이 이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.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같이 살지만 서류상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빚 때문에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이 돼서 이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옛날의 구민법 때문으로 보입니다. 옛날에 이 민법에서는 부부 재산제에 관해서 관리 공통제라고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었죠.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 수익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의 빚이나 재산을 모두 남편이 공동으로 관리했었죠.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아내도 함께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되는데요. 하지만 이 관리 공통제는 1977년에 부부 별산제로 바뀌었죠.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는 이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각각 가지고 있었던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 중에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이 각자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요. 이 각자가 자기 특유 재산을 관리, 사용, 수익할 수 있는 그런 부부 별산제를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부부 별산제에서는 현행 민법 하의 부부 별산제에서는 배우자의 빚은 배우자의 빚이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배우자 빚 때문에 내 재산에 집행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만약 남편 명의로 빚 2억 원을 내서 돈을 빌린 후에 아내 명의로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도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했으니까 아내의 특유 재산이 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채권자는 아내의 재산에 집행할 수 없을까요? 아닙니다. 이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회행위가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내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사회행위가 성립된다면 사행위 수익자, 즉 아내는 그 수익을 남편에게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상 회복하는 것은 남편이 그 아내에게 재산을 도피시킨 사회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수익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지 부부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익을 원상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행위가 되면 채무자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사행위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이지 혼인 중이라서 반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역시 빚 때문에 이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또 배우자의 빚 때문에 내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. 그럴 일도 역시 없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빚 때문에 내 급여나 통장, 주택, 자동차 여기에 압류가 들어올 일이 없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만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살림살이 이 유체동산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. 재산 중에 자동차나 부동산, 예금 이런 것들은 다 그 소유 명의가 공시가 되죠.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등록 원부 그리고 예금 같으면 통장 이런 장부로 소유자가 다 공시가 되죠. 하지만 살림살이 이 동산은 명의자가 누구인지 공시할 수가 없죠. 텔레비전이나 냉장고, 소파, 컴퓨터 같은 이런 동산은 공시문서가 따로 없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예컨대 신혼부부가 살림을 차리면서 아내가 혼수로 텔레비, 냉장고, 소파 같은 동산을 모두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그 살림은 아내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살림살이에다가 이름을 써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. 그래서 현실에서 이것을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이 살림살이는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이 되죠. 그래서 남편의 채권자라고 해도 아내가 장만한 살림살이에 우선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경우 채무자 아닌 배우자, 즉 아내는 매각기일에 공유 지분권자로서 우선 매수를 청구해서 살림살이를 다시 사올 수도 있고요.
아니면 경매가 진행되게 놔둔 후에 경매가 끝난 후에 집행관에게 매각대금의 2분의 1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죠. 어쨌든 이 살림살이의 경우만큼은 배우자의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이것도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압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. 이혼을 했어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역시 살림살이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이 문제 때문에 이 살림살이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할 필요는 역시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참고로 이 살림살이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배우자가 살림살이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낙찰대금 절반 가격을 지불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사놓으면 해당 물건은 두 번 다시 압류를 당할 일이 없는 거죠. 그리고 요즘은 계매생을 신청할 때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것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계매생을 신청할 때도 굳이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빚 때문에 이혼하기 싫은데 서류상 억지로 이혼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빚 때문에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시다라고 하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 이혼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